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경준이라고 하고요. 돈병원이라는 곳에서 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엄마들에게 꼭 필요했던 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가 일하고 있는 돈병원은 돈에 병이 들면 빚이 되죠. 그래서 빚 때문에 병든 돈을 고치는 곳이고요. 돈은 또 자기 혼자 병들지 않고 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저하고 함께하는 3가지 영상물에서 저는 가급적 우리 엄마들이 내 형편에 맞는 지식과 방법을 얻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먼저 소득관리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가계부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쓸 것이냐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신용 이야기입니다. 신용 이야기는 빚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관심이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용의 문제는 늘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신경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째 영상까지도 다들 관심 있게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소득관리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작으면 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소득으로도 얼마든지 재밌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조금 벌어도 내 돈이요, 많이 벌어도 내 돈입니다. 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뜻한 곳에 뜻한 만큼만 쓸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간단한 것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벌고 싶겠지만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 안타깝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돈에 덜 구애받고 살기 원한다면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벌면서도 조금 쓰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주의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번 돈이 위치 이동 당하면 안 되고, 그렇게 위치 이동 당한 것이 묶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요. 청약통장 사용할 만한 목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묶여서 다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묶인 거고요. 대표적인 게 또 투자하고 보험인데, 투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돈이 정말 크게 불어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 돈이 묶여버리고 사실은 손해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묶인 돈이 우리 가정경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돈이 위치 이동 당해서 묶여버리는 게 뭐냐면 보험입니다. 아이들 두고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치고 병드는 게 걱정이시겠지만 그런 일이 늘상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건, 다치고 병들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다달이 돈 부족할 가능성이 많은가. 아마도 돈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쪽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처럼 나가기만 나가고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 힘든 것, 그런 것들이 돈이 위치동 당하고 묶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또 의외로 여러분, 휴대폰 기계값도 돈이 위치동 당하고 내가 일상생활에 쓸 돈, 나를 위해서 쓸 돈, 자녀를 위해서 쓸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휴대폰도 기계값 없는 폰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면서, 자, 화면 준비된 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관리가 주제인데요.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데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재무설계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재무설계를 잘못 생각하면 뭐 적금 가입하고 펀드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재무설계 아니라 그거는 금융 판매죠. 금융 판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돈 관리, 행복한 재무설계는 이런 겁니다. 돈은 누구나 어렵게 벌죠. 어렵게 벌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잘 쓴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행복할 때 돈을 써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재무설계란 어렵게 번 돈을 행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계획을 진짜 행복한 재무설계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말을 살짝 바꿔보면 우리는 시간도 돈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데 쓰기 위해서 잘 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곳에도 돈을 쓰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과 무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는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돈 관리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행복.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느라고 행복을 찾을 겨를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큰 행복이기보다는 좀 사소한 행복,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뺏기기 힘든 돈입니다. 또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작은 돈도 행복한 곳에 쓰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끌고 나갈 기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계부와 재무설계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계부는 재무설계의 실천수단입니다. 재무설계가 뭐라고 그랬죠? 행복한 곳에는 돈을 쓰고 행복하지 않은 곳에는 돈을 안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재무설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어디 얼만큼 쓸지를 정하고 그대로 돈이 흘러다니도록 지키는 것, 돈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 그게 가계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하는 것인가? 흔히 월급 전용 통장, 하루라도 이자를 더 주는 통장, 이런 통장 가입한다고 이게 월급이 잘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관리를 진짜 잘하는 것은 소득의 뜻을 잘 정의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득이란 지금 쓸 돈 더하기 나중에 쓸 돈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중단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는 때도 있죠. 이런 때를 예상하고 돈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가정경제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요, 번 것보다 더 쓰는 유혹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소득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 즉 이달에 번 걸로 이달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달 벌 돈을 미리 다 땡겨서 써버리죠. 주로 이제 신용카드가 그렇습니다. 이달에 다 긁어놓고요, 다음 달에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할 거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빚이 많이 생기는 구조, 힘들어도 쉬지도 못하고 돈에 매달려 사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관리, 즉 가장 뛰어난 돈관리 능력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불리고 대박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번 돈에 맞춰서 사는 능력이 가장 최고의 돈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도 당연히 살 수 있고요, 돈을 조금 벌어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죠? 번 돈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워낙에 소득이 작은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여태까지 돈이 있을 때도 사셨고 없을 때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고 불편함도 있겠으나 어쨌든 인생은 돈이 있어도 굴러가고요, 없어도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소득, 그리고 조금 지출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훈련이 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기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소득이 들쭉날쭉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번 것보다 더 쓰는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보통 소득이 많은 달에 맞춰서 지출하는 습관이 누구나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예산을 짜실 때 소득이 많은 달에 맞춰서 지출을 하시고 저축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소득이 작은 달은 생활하기 힘들고 빚이 생겨버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 배우실 가계부 같은 걸 쓰시면서 내가 소득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을 좀 측정을 하셔가지고 모든 저축과 지출과 모든 것은 소득이 작은 달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소득이 작은 달도 무난히 한 달을 살죠. 소득이 많은 달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 버는 달에 맞춰서 예산 짜지 마시고 못 버는 달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그걸 지켜보시자. 그래서 월급쟁이가 아닌 자영사업자나 프리랜서인 엄마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자, 그렇게 소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장 쪼개기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이 192만 원은 지금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한 달에 25일 정도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소득이 한 192만 원 됩니다. 그렇게 소득이 들어오면 통장 안에 돈이 막 섞여 있으면 관리하고 싶어도 헷갈리고요. 또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출하고 남기고 이게 잘 안 되기가 쉽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통장을 쪼개는 개념입니다. 자, 192만 원의 소득이 들어온다 그러면 첫 번째, 어머님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축 얼마하고 보험료 얼마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신경 쓰던 말들은 항상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금액 있죠. 이거는 딱 측정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65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이 들어오면 딱 65만 원만 이 통장에 놔두고 요거만 가지고 한 달 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는가? 또 어머님들이 측정을 해보면 식비, 교통비, 뭐 자녀 교육비, 엄마 용돈 이런 것들이 얼마 쓰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파악했더니 만약에 그 금액이 110만 원이다. 그러면 지출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110만 원 넣어놓고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출은 110만 원 갖고 어떻게든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막 돈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적금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그런 돈인데 쓸 일이 생기면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갖다가 써버리면 생활의 흐름이 깨져서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을 쪼개는 거고. 자, 근데 192만 원이면 65만 원과 110만 원 따로 쪼개서 175만 원을 통장에 저장을 했다면 그럼 남는 17만 원 어떻게 되는가? 17만 원은 저수지 통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비상금하고 저수지 통장은 약간 비슷한 듯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비상금은 많은 분들이 돈이 없을 때 쓰려고 만드는 걸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뜻보다는 비상금은 진짜 큰일 났을 때 그때 쓰려고 만드는 게 비상금입니다. 즉 비상금은 안 쓰려고 모으는 돈이 비상금이에요. 저수지는 뭔가 써야 할 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 저수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에 보면 경조사, 명절, 휴가, 미용, 뭐 피복 이런 것들이 매달 지출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 쓰죠. 그런 돈들을 조금 아까 설명드린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이건 예산이 딱 짜여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명절병이나 경조사를 빼서 쓰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살아갈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꺼내 쓰시면 안 되고 그런 비정기적인 지출을 감당할 주머니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든 이 화면에서 17만 원씩 모은다면 17만 원도 모으고 두 번째 달도 17만 원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너 달 지나갔더니 50만 원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그런데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만약에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저수지의 물의 높이가 20으로 떨어졌죠. 근데 명절 지나고 나니까 경조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누구 결혼식이다. 그럼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 겁니까? 20만 원 범위에서만 그 경조사를 치러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저수지의 물을 빼서 쓰는 동안 17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달이 계속 더 붙는 겁니다. 그러면 50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 생활비 이것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도 아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아이 옷도 이따가면서 사줄 수 있고 나도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가볼 수 있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잘 굴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저수지의 역할이다. 자, 소득관리의 오늘 마지막 정리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TV 광고가 또 여러분 휴대폰에 깔려있는 소비를 부추기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돈에게 명령을 했다면 이제 우리 엄마들이 작던 크던 내 돈이니 내 돈에 명령을 하자. 내 돈에 명령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이다. 그래서 가계부 이야기는 2편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